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청년이 한국에 다녀오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너 한국 다녀오더니 왜 이렇게 달라졌어?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는 한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 이상한 시선을 받기 시작했다. 나는 베이징대학교 국제정치학과에 재학 중인 리아오 리하오, 24살이다. 어릴 때부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우리는 서구의 음모에 맞서 싸우고 있다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마오쩌둥의 혁명 정신,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 서방 세계의 위선이 모든 것이 내 가치관을 형성했다. 애국심이 강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나 또한 중국의 위대함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 내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을 때 부모님과 친구들은 한결같이 당부했다. 한국은 미국의 꼭두각시야. 거기 가서 괜히 이상한 사상에 물들지 마. 조심해. 한국 애들은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 우리를 무시할 거야. 나는 이 말을 깊이 새겼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을지 몰라도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으며 서구 제국주의에 휘둘리는 나라라고 믿었다.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반중 정서를 가질 것이라 예상했고 나 역시 그들에 대해 경계했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 도착하자 내가 배운 것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다. 서울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다. 거리 곳곳은 청결했고 대중교통은 효율적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건 자유였다. 대학교 강의실에서 교수들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학생들은 거리에서 정치적 시위를 벌였다.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물었다.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아? 정부가 너희를 감시하지 않아? 그러자 한국 친구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 정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강타했다. 중국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은 금기였다. 뉴스에서 나오는 말이 곧 진실이었고 그 진실의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나 정부를 평가할 권리를 갖고 있었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한국에서 보낸 1년 동안 나는 중국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였다. VPN 없이 구글을 사용할 수 있었고 웨이보에서 검열된 뉴스도 마음껏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이 정보를 보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다. 진실을 본다고 해서 처벌받는 사회가 이상한 거야. 어느 날 한국 친구가 한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1년간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변해 있었다. 하지만 내 변화는 곧바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지되었다. 너 너무 많은 걸 보고 온 것 같아.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신문을 덮고 나를 바라봤다. 우리는 중국에서 살아. 한국에서 본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 친구들과의 대화도 어색해졌다. 한국에서 느낀 것들을 이야기하려 하면 모두들 눈을 피하거나 조용해졌다. 일부 친구들은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너 한국 가더니 완전히 세뇌당했구나. 우리나라를 깎아내리는 게 그렇게 즐거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무리 진실을 봐도 아무리 현실을 깨달아도 중국에서는 그것을 입 밖에 낼 수 없다는 것을. 며칠 후 오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 그들 중 몇 명은 공산당 청년단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대화가 흐르다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가 나왔다. 한국은 생각보다 자유롭더라. 사람들도 정치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고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내가 말하는 그 자유가 결국 우리나라를 분열시키려는 미국의 수법이야. 너 지금 하는 말 정말 위험한 거 알지? 그날 이후 나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점점 더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진실을 아는 것보다 체제에 순응하는 것이 더 안전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오야, 너 한국에서 본 걸 자꾸 말하다간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진실을 외치며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체제에 순응하며 조용히 살아갈 것인가? 중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한국에서 보낸 1년 동안 내가 경험한 것들은 내 가치관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베이징으로 돌아온 순간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했다. 길거리 전통판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연설이 흘러나왔고 뉴스에서는 중국의 위대한 발전과 서방 국가들의 음모가 반복적으로 보도됐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뉴스 앱을 보고 있었고 웨이보에서는 중국을 찬양하는 글이 트렌드로 떠올랐다. 나는 그 모든 것이 숨막혔다. 가족과 친구들은
내가 한국에서 돌아온 뒤 달라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내 생각을 감추고 있는지를.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저녁 식탁에서 그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우야, 너 교환학생 다녀오더니 너무 조용해졌다. 무슨 일 있니? 나는 잠시 고민했다. 가족에게 솔직히 말해도 될까? 하지만 입을 열자마자 어머니가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괜한 말 하지 마라.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 부모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도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시위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나는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내 변화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공부하느라 바빴거든요. 나는 결국 거짓말을 했다. 며칠 후 친구 장외이장 외가 연락을 해왔다. 그는 공산당 청년단공 칭团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하오야, 오랜만이다. 한국에서 돌아왔으면 같이 밥이나 먹자. 나는 고민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내 가장 오래된 친구 중 한 명이었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위치에 있었다. 우리는 베이징 중심가에 있는 유명한 허거집에서 만났다. 청년단 소속 친구 몇 명도 함께였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가 오갔다. 한국 음식은 어땠어? 맵지 않던데? 서울은 살기 좋더라. 대중교통도 편하고. 하지만 대화가 자연스럽게 정치로 흘러가자 분위기가 미묘해졌다. 한국에서는 정부 비판도 자유롭더라.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장외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너 이상한 데 다녀온 거 아니지? 뭐 요즘 인터넷에도 한국 가서 이상한 생각에 물든 애들 많더라. 너도 그런 거 아니지? 나는 순간 당황했다. 청년단 친구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잘못된 말을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신기해서 말한 거야.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더라고. 그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다행히 분위기는 다시 풀어졌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내 생각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더욱 조심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경계했다.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VPN을 통해 구글과 유튜브에서 한국 뉴스를 보았지만 댓글에는 중국을 모욕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다. 한국도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다. 중국을 깎아내리려는 서구의 전략이다. 조심해라. 내가 본 것들이 다 진짜라고 생각하냐? 나는 점점 위축되었다. 진실을 봐도 현실을 깨달아도 그것을 말하는 순간 문제 인물이 될 수 있었다. 나는 어느새 다시 체제에 순응하고 있었다. 중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년 동안 경험했던 자유로운 분위기, 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정부를 비판하던 사람들, 검열 없이 볼 수 있었던 뉴스와 영상들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다. 하지만 베이징에 돌아온 순간 나는 다시 중국의 현실 속으로 들어와야 했다. 뉴스에서는 연일 중국의 위대한 발전과 서구의 음모가 보도되고 있었다. 웨이보에는 정부를 찬양하는 글이 넘쳐났고 친구들과 가족들도 여전히 애국주의적 사고방식 속에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여기서는 내가 본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겠구나.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조용히 나를 불렀다. 하오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나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시진핑 주석의 연설문이 적힌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당의 방침을 철저히 따르는 분이었다. 요즘 들어 내가 좀 달라진 것 같구나. 그런가요? 그래. 한국에서 뭘 배우고 왔든 간에 내가 살 곳은 중국이다. 여기에선 중국의 방식대로 살아야 해. 아버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가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마음속에서 정리가 안 되겠지. 하지만 내가 여기서 그런 말을 하면 너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어. 나는 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았다. 그는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강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야. 서방의 거짓 정보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며칠 후 친구 장외이장 외에게서 연락이 왔다. 하오야, 이번에 공산당 청년단에서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갈래? 나는 고민했다. 청년단공 칭团은 중국 공산당의 핵심 조직 중 하나였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애국 교육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나는 예전부터 청년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돌아온 후로는 점점 거리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거절하는 것도 이상했다. 알겠어. 몇 시에 모이는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베이징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장웨이를 포함해 5명의 청년단 회원들이 함께 있었다. 요즘 한국 다녀온 사람들 중에 이상한 생각에 물드는 애들이 많다더라. 누군가가 갑자기 말했다. 나는 순간 긴장했다. 인터넷에서도 보면 한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중국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 완전히 서방에 세뇌된 거지. 장웨이가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오, 너는 어때? 한국에서 뭐 별다른 거 못 봤지?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여기서 한국에서 느낀 것들을 말하면 나는 단숨에 의심받을 것이다. 아, 그냥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분위기더라. 하지만 뭐, 우리랑은 다르지.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었다. 너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를 깎아내리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애국심이야. 그 말을 듣고 나는 알았다. 아, 여기서는 절대 내 생각을 말할 수 없구나. 나는 점점 내 생각을 감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달랐다. 나는 VPN을 사용해 구글과 유튜브에서 한국과 관련된 뉴스와 영상들을 찾아봤다. 한국에서 보던 그대로였다. 중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여과 없이 올라와 있었다. 중국의 정치적 문제, 인권 탄압, 홍콩과 신장, 위구르의 상황까지 내가 중국에서 접할 수 있는 뉴스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웨이보나 중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였다. 한국도 미국의 꼭두각시다. 서방 언론은 중국을 모욕하기 위해 조작된 뉴스를 퍼뜨린다. 조심해라. 내가 본 것들이 다 진짜라고 생각하냐?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는 순간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내 방 문을 두드렸다. 하오야, 내가 요즘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조심해.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내가 한국에서 뭘 보고 왔든 여기서는 그런 걸 입 밖에 내지 마라.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나는 그 순간 선택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진실을 외치며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체제에 순응하며 조용히 살아갈 것인가? 나는 결국 입을 닫기로 했다. 나는 점점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내 머릿속 깊이 박혀 있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었다. 가족도, 친구들도, 심지어 오랜 시간 알고 지낸 교수님까지 모두가 내게 같은 말을 했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좋은 게 없어. 여기서는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최선이야. 나는 가끔 내가 한국에서 보았던 자유로운 토론과 활발한 논쟁들이 환상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여기 베이징에서는 아무도 정부를 비판하지 않았고 뉴스는 언제나 중국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이 숨막혔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나를 조여왔다. 어느 날 내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리아오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우리는 베이징 공안국 소속입니다. 간단한 조사를 위해 잠시 방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왜 공안국에서 나를 부르는 걸까? 무슨 일 때문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단순한 절차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나는 부모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약속된 시간에 공안국을 찾았다. 면담실에는 2명의 공안 요원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내게 차를 건네며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나는 이 상황이 전혀 가벼운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리아오 씨,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나는 순간 망설였다. 그들이 알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그냥 평범한 교환학생 생활을 했습니다. 수업 듣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여행도 다니고요. SNS 활동은 어떻게 했나요? 혹시 한국에서 반중반종 성향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다. 그들은 내가 한국에서 올린 게시물들까지 조사하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정치적인 글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잠시 내 표정을 살피더니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놓았다. 이건 리아오 씨가 한국에서 머물 당시 사용했던 SNS 계정입니다. 여기 올라온 게시물들을 보면 한국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혹시 중국의 현실을 부정하는 의도로 작성한 건가요? 나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들은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단순한 배움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에게 나는 위험한 사상에 물든 인물이었다.
저는 단순히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공유했을 뿐입니다. 중국을 부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 주세요. 중국은 여러분과 같은 젊은 지식인들이 나라를 지키길 바랍니다. 서방의 선전에 휘둘리지 않도록 말이죠.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들은 나를 그냥 돌려보냈지만 나는 그날 이후로 확실히 깨달았다. 이곳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순간 위험해진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핸드폰을 열어 내가 한국에서 올린 게시물들을 전부 삭제했다. VPN도 지웠다. 유튜브에서 보던 외국 뉴스들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나는 다시 중국의 정상적인 청년이 되어 가고 있었다. 주변 친구들은 나를 보며 말했다. 역시 한국은 잠깐 여행지로 가는 건 좋지만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돼. 우리나라가 훨씬 안정적이고 강한 나라야. 한국은 미국에 휘둘리는 작은 나라일 뿐이야. 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아무리 진실을 봤어도 여기서는 그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결국 체제에 순응하는 길을 선택했다. 나는 다시 중국의 정상적인 청년이 되어 가고 있었다. 공안국에서 조사를 받은 날 이후 나는 모든 SNS에서 한국에서의 기록을 지웠다. VPN도 삭제했고 유튜브에서 외국 뉴스 채널을 구독했던 것도 취소했다. 그리고 다시 중국의 일상 속으로 돌아왔다. 집에서는 여전히 뉴스에서 중국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대국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발전을 시기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거리의 광고판에서도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었다. 학교에서는 교수들이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나 낯설었던 이야기들이었지만 중국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진실이었다. 나는 이 모든 걸 알면서도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베이징 대학교 캠퍼스에 돌아오자 친구들은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하오야, 한국에서 재밌었어? 그래도 역시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지? 나는 그들의 말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응, 한국도 좋았지만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하지.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나조차도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한국에서의 자유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런 기억을 내색할 수 없었다. 강의실에서는 교수님이 중국의 번영과 안정성을 강조했다. 서방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견제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강하고 단결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의 힘이다. 주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노트에 같은 내용을 적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정말 그런 걸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한 가지 관점만 배워야 할까? 나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런 의문을 계속 가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은 내게 말했다. 이제 졸업도 얼마 안 남았으니 좋은 길을 찾아야지. 응, 생각해 볼게. 공무원 시험도 괜찮고 당당 관련 기관으로 들어가는 것도 안정적이지 않겠니? 응, 나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한국에서 보았던 것들이 떠올랐다. 자유롭게 진로를 선택하고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런 세상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 이곳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나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VPN을 다시 설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삭제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찾아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기억을 붙잡고 있는 것이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나는 결국 중국에서 살아야 한다. VPN 아이콘을 길게 눌러 삭제를 선택했다. 화면에서 아이콘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알았다. 나는 이제 완전히 체제에 순응하기로 했다는 것을. 며칠 후 나는 학교에서 열린 청년 공산당원 모집 설명회에 참석했다. 강연자는 말했다. 중국은 강하고 우리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중국의 미래입니다. 학생들은 열렬히 박수를 쳤다. 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이 체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진실을 보았어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나는 결국 중국에서 살아야 한다. 나는 체제에 순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하지만 아주 가끔 밤이 깊어질 때면 나는 한국에서의 그 기억들을 떠올리곤 했다. 자유로운 거리, 활발한 토론, 눈치 보지 않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꿈을 좇을 수 없었다.
나는 이제 중국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그렇게 나는 진실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